충격적인 브라질 퇴역 항모 상파울루 한국 정부는 미화 15억 달러의 브라질 항공모함을 샀다. 브라질이 프랑스에서 2000년에 수입한 클리망소급 디젤 항구 1957년 건조인 R99 스포츠 브라질 명명 상파울루 항공모함을 15억 원에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항모를 통한 우리 해군의 해상 육상기지 확보 제공권 우위 점유 등에 대한 기대와 서울지역 132제곱미터 약 40평대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수준의 매력적인 가격에 맞물리면서 구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등 매입을 주장하는 측은 상파울루 항모 설계 기초 자료와 운용요원 훈련 등 데이터 수집 용도로 가치가 충분하다며 당장 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상파울루 항구가 캐터펄트 사출기들을 장착한 항구여서 전투기와 같은 고정익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상파울루 항구는 고철로도 사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군 당국을 비롯한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이다. 구매 반대의 첫 번째 이유로 상파울루 항구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꼽혔다. 군함의 평균 수명은 30년 정도다. 항모의 경우 정비와 보수를 통해 40년 정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파울루 항구는 이미 60년이 넘었다. 실제로 브라질조차 너무 낡아서 개수 자체를 포기했다. 브라질은 현재 영국에서 퇴역한 오션급 상륙함을 가져와 대신 쓰고 있다. 게다가 해군이 무리해서 훈련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파울루 항모에 올릴 전투기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향후 도입 가능성이 점쳐지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역시 마찬가지다. 예쁘다 C-3호비는 수직 이착륙기라 사출기가 필요 없고 해군용 F-35C는 무거워서 상파울루 항모의 사출기로는 사출이 안 된다. 기술 습득 측면 역시 무용하다는 게 중론이다. 상파울루 항구는 1950년대 기술 기반의 항구로 현재 건조되는 항모와는 기술력 차이가 극심하다. 아울러 이미 우리나라는 호주가 사용하다 퇴역한 항모를 해체한 적이 있어 항모에 관한 기술 자체는 보유하고 있다. 구매를 주장하는 측이 요즘 키포인트 주장하는 사출기 자체도 오래된 기술이라 효용성을 따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파울루 항구를 건조한 프랑스가 해당 사출기 기술을 가졌지만 정작 차기 원자력 항모인 샤를 드골급에는 미원자력 항모의 주력 임의치급에 사용된 사출기를 도입한 것이 좋은 예다. 마지막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고철로 팔아 수익을 낼 수도 없다는 이유다. 군함은 일반 선박과 달리 특수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생이 어렵고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15억 원이라는 가격에 귀가 좀 쫑긋하지만 상파울루 항모의 효용성을 볼 때 국내로 들여는 데 드는 비용과 정박하는 데 드는 비용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값비싼 비용과 지대지 미사일 등을 탑재한 이지스함 등의 등장으로 세계적으로 항모 중심의 작전 개념이 바뀌고 있다며 브라질 역시 항모에서 잠수함 운영으로 작전 개념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가 효용성이 없는 상파울루 항모를 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실체 번은 한국형 경항모 방위사업청이 지난 10월 7일 경항공모함 국내 건조사업 대형 수송함과 관련해 스텔스 성능 기술을 선행 연구한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건조될 한국형 경항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방사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2022년 사업 착수를 위한 선행 조치로 개념 설계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2022년 예산 2만 72억 원 반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비행갑판과 플랫폼 설계 기술 선행 연구에 95억 원, 통합 전투체계 기술에 120억 원, 스텔스 성능 기술에 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개념 설계, 위탁 연구와 국외 컨설팅 등에 16억 원이 들어간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F-35B와 같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경항모급 대형 수송함 국내 건조 계획을 담은 2020년에서 20만 214년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중기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다목적 대형 수송함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개념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3명은 대형 수송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F-15B 스텔스 이착륙 전투기 운용에
초점을 맞춘 경항모 건조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 오는 2021년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2022년부터 본격적인 탐색 개발을 거쳐 2016년부터 체계 개발에 들어가 20만 313년께 경항모 건조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승범 디펜스 타임스 편집장은 한국형 경항모는 2만 301년경 전력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2030년 무렵부터는 동북아 지역에서 항모 6척 체제를 기반으로 한 중국이 항모 세력을 선도하고 일본 경항모 주척과 한국판 척이 그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착륙 전 능력보다 함재기 운용 강조. 한국형 경항모의 향후 운용 방향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은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이 10월 초 작성 배포한 대형 수송함 개념 설계 기술 지원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이다. 연구용역을 진행할 업체를 뽑는 일종의 지침서인데 업체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일로부터 104개월 동안 연구 용역이 진행된다. 여기에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23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구 용역 제안 요청서에는 해군이 경항모 설계에 들어가야 할 요구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항공기 운용 부문이 가장 눈에 띈다. 선체외형 동력 지휘 통제 전투체계 상륙 능력 등은 요구사항 2사에서 5개 항목인 반면 한국 능력 요구사항은 10개에 달한다. 미래 전장 환경 및 기술 추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물론 대형 수송감을 표방하는 만큼 상륙전 능력도 경항모에서 중시되는 부분이다. 제안서에는 상륙 군인 환장비 화물 탄약 무장 탑재 소요 검토와 한미미 측면 램프 크기 한미의 상륙정 등을 탑재할 공간인 웰데크 상륙 장갑차와 항공기 등을 넣어두는 수송함의 빈 공간 검토도 포함됐다. 최근 미 해병대는 70TB 화물을 싣고 빠르게 해안에 상륙하는 공기부양정 LG의 EC 대신 소형 상륙정 일시에 상륙 돌격 장갑차나 전차를 실어 이동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지스함과 대형 상륙함이 강력한 방공망을 갖추고 신속하게 상륙해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경항모도 순항 속도 시속 17에서 20노트 최대 속도는 26에서 30노트를 내기 위해 디젤 엔진 대신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제너럴 일렉트릭 위에 레미 500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레미 500 중형 가스터빈 엔진은 태국 항모 자크리나로의 벤 11000지에도 장착돼 있다. 예쁘다 시사모비가 이륙하려면 조종석 후방에 설치돼 수직 이착륙을 돕는 리프트팬의 파워도 필요하지만 빠른 속도로 항행하는 경항모의 맞바람을 받아야 쉽사리 이륙할 수 있다. 해군은 새로 건조할 경항모는 마라도암 건조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해외 사례를 종합해 비행갑판을 설계의 착함 절차를 만들고 이 착한 능력을 검증할 시뮬레이션을 연구 용역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항공기 유도 및 관제 개념 항공기 비행갑판 배치 방법 정비 공간 확보 지연 설비 항공기 이송에 필요한 승강기 설치 등도 연구하게 된다. 2030년대 초반에 진수되는 만큼 여기에는 첨단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무인수 상정과 잠수정 무인기를 운영하는 방안과 통제장비 소유 검토가 이루어진다. 우리 경항모에는 수직 이착륙기인 F-3 5E가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의 항모와 같은 증기식 사출장치 캐터펄트는 필요 없다. 캐터펄트는 핵추진 항모의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수중기 힘으로 전투기를 급가속시켜 이륙을 돕는 장치다. 프랑스의 경우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해 항모샤를 뒤에서 자국산 라파레 함상 전투기와 미국산이 다시 시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를 이륙시킨다. 중국은 이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대신 뱃머리를 높여 항공기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는 스키점프 방식을 고수해왔다. 기술 카피에 능한 중국도 항모 기술을 도입한 러시아의 캐터펄트 기술이 없어 구닥다리 기술로 함재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궁여지책으로 1985년 호주로부터 배수량 1만 7 000 기급 퇴역 항모 멜버른 영국의 항모인 빈 사업을 사들여 분해했고 2000년대 초반 프랑스산 브라질 항모 상파울루에 근무하던 승조원들을 중국으로 초빙해 관련 기술을 빼냈다. 중국은 뻔뻔하게도 2014년 무렵 오바마 정부의 캐터펄트 기술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마침내 중국은
굴욕을 이겨내고 앞으로 선보일 8만 D급인 세 번째 항모에다 스키점프 방식이 아닌 전자식 사출장치 EMAELS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